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8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상당히 혼란한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사건을 파면서 유시민 이처장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치겠다, 이런 보도를 하겠다. 그것과 관련돼서 채널A 기자가 검사장과 유착을 했다, 공모를 했다. 그래서 이른바 검언, 검찰과 언론 유착이요, 이런 거였었는데, 자, 검언 유착이냐, 아니면 권언 유착이냐,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냐, 권력, 청와대죠. 청와대 정치 권력과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MBC의 유착이냐, 공영방송 MBC의 유착이냐, 이런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문제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고, 결국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이것은 검언 유착이 아니고 권언 유착에 가깝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제가 아침에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린 권경애 변호사인데, 민변 출신이면서 범여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실망을 느껴서 조국을 비판을 하고, 지금 이 검찰개혁, 이 방향에 대해서, 검찰개혁, 모든 것을 검찰개혁에 갖다 붙이는 이런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는 권경애 민변 출신 변호사, 이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그런 일종의 폭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파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에 권경애 변호사가 올렸다가 바로 내린 글, 제가 아침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린 그 내용이 계속 파장이 확산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실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가 3월 31일 검언 유착 사건을 첫 보도했는데, 권경애 변호사는 그 첫 보도에 앞서서 지위가 높고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을 관장하시는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SNS에 썼죠. 그러면서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썼습니다. 한동훈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C가 당시에는 한동훈의 본명을 보도하지 않았죠. 그냥 윤석열 척건 이렇게 했는데,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한동훈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MBC의 보도의 목적이 한동훈을 내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죠. 자, 그리고 이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북에 관련된 보도가 나가니 이 당사자로 지위가 높은 사람, 방송을 관장하는 사람,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인데, 한상혁 위원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반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상혁 자신과 권경애 변호사가 통화한 건 맞는데, 통화한 것은 3월 31일 그날인데 MBC 보도 전이 아니고 보도 후다, 한 9시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권경애 변호사가 잘못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는 다시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월 31일 제가 한상혁 위원장에게서 전화를 받은 시간은 오후 9시경이 맞다. MBC 뉴스가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날 저는 MBC 보도를 보지 못한 상태로 야근 중에 한상혁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통화를 마친 몇 시간 후에 이 보도를 하긴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둘러싼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 이것은 인정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간이 앞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시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이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를 했습니다. 한상혁으로서는 더 궁지에 몰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권 변호사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꼭 쫓아내야 된다고 했고, 또 촛불,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는 권경애 변호사가 촛불 정권이 맞느냐, 그럼 최동욱 쫓아내고 윤석열 내친 박근혜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내쫓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동훈하고 다 이미 지방으로 자천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위원장은 한동훈은 아주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무가내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자, 여기서 긍경의 변호사는 이런 대화 내용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고 이 이야기도 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확인한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더라. 그건 언급 안 됐습니다. 윤석열의 첫건 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보도 직후에 그 이름이 한상혁에게서 언급이 돼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름도 MBC에서 보도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한상혁이다. 그리고 한상혁을 내쫓아야 된다. 곧 내쫓을 거니 너무 그쪽 편을 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뭐 법조계에서 같은 법조인이고 또 민변에서 또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한상혁 위원장과 긍경의 변호사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긍경의 변호사는 그런 내용을 한상혁과 나눈 내용을 지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가지고 있다. 증거 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상혁은 상당히 궁지에 몰리게 됐죠. 자, 그렇다면 왜 한동훈을 이렇게 겨냥을 할까? 나쁜 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한동훈의 뒤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동재 채널의 기자를 고리로 해서 한동훈을 치고 그것을 또 고리로 해서 윤석열을 흔들고 축출하기 위한 그런 공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실 뭐 MBC 입장에서 이런 보도를 했지만은 한동훈과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뭐 왜 이랬을까요? 왜? 공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작이 있었고 뒤에는 정치 권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윤석열을 치기 위한 정치 권력의 정치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합리적이겠죠. 합리적 의심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긍경의 발 두 번째 파문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SNS 내용을 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석간 문화일보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문화일보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문화일보 1면에서 검언유착 MBC 첫 보도 후 긍경의 정권 핵심들이 작전한 것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MBC가 3월 30일에 첫 보도한 직후에 긍경의 변호사가 공작한 것이다. 정권 핵심들을 공작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SNS에 올린 걸 문화일보가 확인을 했습니다. 4월 6일 SNS에 비판글을 올려서 최강욱, 한익석 등을 특정해서 기자 이용해서 검찰 때리기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면에는 그 해당 기사의 해설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범여권서 나온 권언유착, 핵심 정원, 음정수사 불가피 이렇게 했는데 주목되는 것은 권언유착입니다. 검언유착이 아니고 검찰과 언론, 이동재와 한동훈과 이동재의 유착이 아니고 권력과 언론, 정권 핵심부와 MBC 또 KBS의 유착. 자,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그런 핵심 정원이 나왔다. 민변 출신 긍경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후에 박문진 청와대 비서 검찰국장 작전 짰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겁니다. 긍경의 이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 MBC 보도가 있고 한상혁과 긍경의 변호사가 통화를 하고 그 일주일 뒤에 긍경의 변호사가 이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다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이 글 내용이 뭐냐면 범죄자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은 범죄자는 이른바 말하는 이 사건을 뭐 기획했다고 뭐 그렇게 보도가 되는 뭐 제보자 X, G모씨입니다. 범죄자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은 무려 MBC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였고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으며 검찰 인권국장이었다. 이런 세상에서 참 하 안 내고 살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또 덜 떨어진 기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모든 혐의는 검사의 업무라고 떠벌리기 위한 작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 민변 출신이고 또 지금 법률권 안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권영희 변호사는 한상혁과의 통화 외에도 다른 정보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작전 세력은 이 사람들입니다. 한상혁이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습니다. 조금 전에 박문진 이사였고 이렇게 나왔죠. 한상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청와대 출신원, 청와대 사람은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닌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죠. 그리고 뭐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지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자,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처럼 만든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황희석은 그 이동재 기자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제보자 X, 지모 씨의 변호인입니다. 그런데 황희석이 3월 22일, 그러니까 MBC 보도 9일 전에 그날은 이동재 기자와 지모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인데 황희석이 그 MBC 보도 9일 전에 SNS에 최강욱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씁니다.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SNS 내용을 이 제보자 X, 지모 씨가 본인의 SNS에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씁니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크크크. 자, 이 작전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작전 개시. 뭐 이런 뉘앙스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모 씨는 3월 24일 또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작가 소주 한잔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곧 모두가 알게 될 것. 자, 작전 다 했다는 이야기죠. MBC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도록 뭐 유시민과 신라젠 의혹을 파는 과정에서 뭐 한동훈과 유착이 있었고 그래서 뭐 공모 관계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 자, 그것을 본인들이 작업을 했으니 작전을 했으니 유시민이 소주 한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C가 3월 31일 마침내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나서 파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 정치 공작이 벌어졌고 또 작전이 이루어졌고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시점은 특히나 4.15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긍경의 변호사는 4월 2일자 SNS에 이렇게 씁니다. 안전하게 코로나와 한일전으로 선거 전략을 짠 듯 하시더만 왜 갑자기 윤석열과 검찰 대 조국과 신라젠 이 구도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SNS에 남깁니다. 당시 코로나 포퓰리즘 그리고 또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뭐 친일 반일 프레임 이것으로 선거를 치르다가 갑자기 이 프레임을 다시 윤석열 또 검찰 개혁 뭐 이런 것을 몰고 갔다. 몰고 가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작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이렇게 됩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일으키는 작전을 이 사람들이 짜고 작전 세력 뭐 최강욱 한희석 뭐 제보자 X 이 작전을 짜고 이 정치 공작을 한 이유가 결국은 처음에는 한석열 천액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 천액이도 있었지만은 총선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도 또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작전 세력이 친정권으로 변한 이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친정권 시민단체가 움직입니다. 친정권 시민단체, 민언연이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한상혁도 민언연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언연이 이 MBC 보도 내용을 빌미해서 한동훈과 이동재를 고발을 하죠. 딱딱 수순대로 가는 겁니다. 고발을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검언 유착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공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동훈과 이동재의 공모 증거 뭐라도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유심칩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죠. 결국은 공모 증거는 찾지를 못해서 어제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도 한동훈과 공범 관계는 적시하지도 못하는 빈손 수사로 거의 뭐 끝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결국 40일 동안 이 온갖 추태와 추문을 남긴 이른바 검사장과 기자의 공모 의혹, 이것은 전개 과정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최강욱, 황희석, 지모씨 세 사람이 작전을 짜고, 둘째, 방통위원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조국에 실망한 범여권 내 금경래와 같은 그 민변 출신들의 비판론자들을 또 설득을 하는 그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정권화된 공영방송이 일종의 청부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KBS도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그 정부보도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네 번째, 친정권 시민단체 민원연이 고소를 합니다. 한동훈과 이동재를. 그렇게 되니 다섯 번째, 친정권, 뭐 정권 안에 있는 장관과 친정권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이다가 일종의 하명수사입니다. 이것은 정권의 하명수사이기 때문에 이 하명수사를 어떻게든 성과를 얻으려고 밀어붙였지만은 그냥 난투극만 벌이고 무슨 뭐 수사심의위원회 열고 뭐 윤석열 뭐 패싱하고 뭐 이런 온갖 추태와 추문을 다 벌였지만은 일부 검사들의 반발, 수사팀 일부 검사들의 반발, 그리고 긍경의 이 변호사 같은 몇 사람의 이런 일종의 양심 고백으로 인해서 사달이 난 정치 공작으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금꾼의 혼술이었습니다.